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시장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원가 절감과 조직 문화 혁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2년간 코스트를 30% 절감한다는 목표 아래 원가 혁신 TF를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대형 건설사 10곳 중 7곳은 올 1분기 단 1개 정비 사업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미분양으로 인한 우려로 건설사들의 수주 기피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수출 플러스와 무역 수지 흑자가 3월에도 이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한 565억 6천만 달러, 수입은 12.3% 감소한 522억 8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42억 8천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주식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주식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유튜브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다시 드디어 4월 첫째 날이 밝았죠. 거짓말같이 오늘 만우절입니다만 어찌됐든 그래도 증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끝까지 13시 투자 스쿨과 함께 하시면서 이번에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에 제가 무료 방송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반도체 섹터의 활황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양대 지수도 모두 상승 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국내 시황 실시간으로 짚어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국내 시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시황 여기죠, 이 자리. 자, 2750포인트를 계속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특히나 지금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엔비디아가 정말 고점이냐 아니냐. 그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요, 현재 엔비디아는 현재까지는 고점에 지금 와가지고, 자, 1000달러대, 자, 1000비디아라 그러죠. 1000비디아가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갈 것이냐 아니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근데 여기에서 여기를 백업해주고 있는 미국 주식들인데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금요일에는 근원 PCE 나왔죠. 근원 PCE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요걸로 했을 때 2.5% 나왔죠. 네.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도 3%대는 아니지만 아직 생각보다는 높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고, 이 가운데 연준은 여기에 대해서 각 지역 총재들마다 얘기가 갑론을박이 갈라지고 있고,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는 봤을 때 그래도 좀 내리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러면서 희망적인 얘기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혼란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맞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반도체에 대한 기운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 현재 상황이 역시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어떤 상황인가? 자, 코스닥은 지금 현재 역시 900포인트, 91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900포인트를 일단 넘어섰다. 요거는 그래도 이제 앞으로도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해가지고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갈 데가 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900포인트, 910포인트. 자, 위에서 930포인트까지 있을 때 이 근처까지 한 번 더 공격해 들어갈 포인트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서 현재 그럼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자리로 봤을 때 코스닥은 여기에서 역시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은 그 불안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920포인트, 그 다음에 930포인트대까지 과연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는 이제부터 나오는 두 가지 요소. 자, 첫 번째는 뭐냐? 제약바이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역시 그대로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제약바이오의 모멘텀. 두 번째는 뭐냐? 자, 오매볼만 그리던 자,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것의 움직임들이 앞으로 이제 2분기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에서는 이 두 개가 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도 또 다시 역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특히 설계, ARM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또 뜨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크게 두 줄기를 봤습니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보면 일단 자람 테크놀로지를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갑자기 딱 튀어 올랐죠. 강하게 튀어 올라가지고 24%가 넘게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현재 이제 거의 뭐 상한가 들어갔네요. 아까 24% 넘었는데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오늘 일단은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역시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갔던 것들이 어떻게 있냐? 자, LS 머티리얼 이것도 좀 강세를 보였죠. 12.5%. 이렇게 해서 강하게 지금 올라갔는데 막판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 또 상당히 강하게 바닥까지 왔다가 여기에서 강력한 여기에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한번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현재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자, 요거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자리를 잡고 있다. 여기 요 자리죠. 자, 요 자리에서 봤을 때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 가지고서는 물량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요 자리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현재 82,000원대, 82,600원, 800원대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과연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SK하이닉스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금 현재 자리 보면 추세 따라 가지고 쭉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서 요 자리인데 여기에서 봤을 때 강하게 올라가려다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좀 빠져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려면은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HBM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 자, HBM 요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가줘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이제 16단 적층 이제 나왔죠. 16단 적층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열 관리가 잘 되는 상태에서 갈 것이냐 요거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떤 그 트렌드가 가게 될 것인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잘 확인하고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2분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분기 역시나 반도체주들 그중에서도 설계 관련된 쪽으로 보시는 것과 동시에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폐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교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수업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장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분석해보고 어떤 테마와 섹터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역시나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저희가 이제 오늘 장에서 핫한 이슈들부터 알아볼 텐데요. 오늘 장의 핫한 이슈들부터 브리핑 해주시죠. 자, 일단 먼저 브리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좋아요. 자, 참고로.
자, 투자스쿨 뉴스 오늘 장만 이슈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 풍력 발전 관련된 이야기, 소음 먹고 어획량도 그대로. 자, 어느 정도 친환경으로 될 수 있는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두 번째, 자, 암 치료 관련제 여기에 대한 것이 약바이오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수소차, 특히 수소 트럭 관련된 이야기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자, 초격차 미래 사업 여기에 나와 있는 스마트 팩토리, 자, 로봇하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들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풍력 발전 소음 없고 어획량도 그대로죠. 자, 종일 구중배가 내려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블레이드가 91.3m 엄청나게 큰 거예요. 보통 한 6, 70m짜리인데 여기에 나오는 해상 풍력용으로는 거의 90m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바람개비가 보통 요만한 게 있다 그러면 90m면 한 이 정도 되는 이런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상당히 더 큰 그 발전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이 풍력 발전이 지금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생태계, 특히 조류라든가 어류, 자, 조류들의 생태에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류의 생태에도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서 또 오히려 환경 보호한다고 했다가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가 엉망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던 게 바로 이 풍력, 특히 해상 풍력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서 봤을 때 이제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 같다. 자, 공유 수면이라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장이라든가 다른 그 여러 그 뭐라 그럴까 바다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광구라든가 이런 거랑 연결이 된 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했을 때 그것이 같이 연결이 되는 데가 지금 해상 풍력인데, 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서로가 영향을 주거나 혹은 서로가 뭔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설비 용량 3메가와트짜리가 10개 들어가 있는 보통 2에서 2.5메가짜리를 보통 씁니다. 2에서 2.5메가짜리. 자, 제가 일단 이거 뭐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2에서 2.5메가와트짜리가 꽤 대형인데 이 해상 풍력에서는 지금 3메가와트짜리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 현재 제주도 탐라 해상 풍력 단지에서는 현재 국산화 비율이 76.9%. 자, 굉장히 높죠. 그래도 아직까지 한 20% 이상의 주요 핵심 부품이 아직까지는 외제를 쓰고 있다. 요거를 이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보시면은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풍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거기에서의 이 연간 바람이 부는 날입니다. 바람 부는 일수, 풍력 일수가 있어요. 바람 일수가 있는데 이 일수가 어느 정도까지 경제성을 받쳐주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느냐가 제일 큰 이슈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봤을 때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뭐 CS 계열, 자, CS 계열이라든가 뭐 효성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코론 같은 데도 이제 관련된 그룹들 좀 나올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뜰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일단 보는 것이 첫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암만 골라서 정밀 타격하는 그 어떠한 그 바이오 관련된 바이오 항암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일본 제약사인 다이치 산교 제1산업이죠. 자, 제1산업의 신약 개발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여기 있는데 시나가와에 있는 연구 개발소에서 이제 암 항암제를 만드는데 특히 이게 뭐냐 하면은 화학적인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ADC를 이용한 즉 항체 약물 접합제라 부르는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한 제약 바이오 업체들 요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까지 내 가지고서는 화학적인 화학 물질을 기반으로 한 그런 항암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뭐 했냐? 암 하나 잡겠다고 해 가지고서 다른 암 하나 잡는다 그랬다가 다른 데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더 환자가 더 크게 손상을 입고 그러고서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죠. 자, 그리고 엄청난 부작용들이 나와가지고 머리가 빠진다든가 식욕부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각종 엄청난 그
통증을 유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있었고 또 방사성 치료, 즉 키모라 불렀던 것들도 역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는 자 생물학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부작용 적은 그런 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ADC 시장으로 열어가야 되게 하겠다. 여기에 대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개념 자체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했을 때 신약에 대한 큰 두 개의 트렌드가 있었는데 제약바이오에서는 첫 번째 신약에서는 일단은 화학이 있었어요. 화학 계열 이게 독일계 회사들 파이자를 비롯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또 머크라든가 아니면은 사노피 프랑스의 그런 회사들을 기반으로 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고 다음에 또 다른 게 어떤 거냐 바이오 계열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었는데 이게 일본하고 미국입니다. 일본하고 미국 계열에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갔었죠. 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요. 사실은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과연 이 바이오 계열의 회사 혹은 화학 계열의 회사를 했을 때 이것들이 얼마나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서 조금은 더 그 효율적이고 그리고서도 경제적인 즉 싸고 암을 잘 잡는 이런 그 종목들이 이 종목이라보다 이런 약들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제약바이오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파이프라인만 따라가지고서는 항암제 아니면은 뭐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당뇨 그 다음에 또 비만 또 뭐가 있을까요? 탈모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뭐 쭉쭉쭉 해가지고 그다음에 유전병, 자 우리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있죠, 유전병 이런 것들까지로 쭉 갔을 때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는 종목들이 쭉쭉쭉쭉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것들이 다시 섹터가 쪼개져서 어떻게 되느냐? 자 화학요법이냐? 아니면은 자 ADC를 이용한 즉 바이오적인 방법으로 가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다시 갈라야 되는 그런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제약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다시 분류가 더욱더 자꾸 분화가 되고 세분화되고 쪼개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그것들을 좀 여기서는 어느 정도 틀을 잡고 갈 수 있는 기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 알프스 산맥도 중독 사막도 이랬는데 자 국산 수소 트럭 자 현대 엑시언트 퓨얼셀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엑시언트 퓨얼셀 자 제가 예전에 그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 관련해 가지고서도 이제 현대 관련 분자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얘기해 규제죠, 규제. 기술은 다 됩니다. 얼마든지 됩니다. 네. 1000km를 달리든 2000km를 달리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규제. 뭐냐?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충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요거에 대한 법규가 어떻게 정비가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안 되면은 암만 잘 만들어놔도 뜨지를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의외로 자 유럽이 또 특히 이제 독일이나 북유럽이 여기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자 원천 기술을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랑 이제 합작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일본의 도요다하고 일본 도요다가 있죠. 도요다가 지금 현재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서는 가장 많은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전기차 관련된 것들이 많으니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잡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에 관련해 가지고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국산화율을 높이는 거. 자 국산화가 아주 중요해졌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환경 상용차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슈는 뭐냐면은 엑시언트 퓨얼셀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죠. 요거는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하고 델라웨어. 자, 캘리포니아하고 델라웨어 이 두 군데에서 보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델라웨어에서 지금 이제 요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운영하면서 나오고 있는 이 자료들을 제 그동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 상용 이 수소 트럭을 지금 올리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제 보면은 모든 종류의 차량을 사실은 이 다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풍동 테스터까지 지금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앞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넥소 이외에도 넥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액센트 퓨얼셀 그거 이외에도 앞으로 또 다른 수소차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해서 수소 관련 종목들이 최근 내 가지고 올라갔고 또 수소 연료 에너지 그 다음에 퓨얼셀 이쪽이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수소차도 이제 2분기에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네 번째. 자, 뉴스 초격차 미래사업 필수인 스마트 팩토리. 자, 로봇 관련주. 로봇이면서 동시에 자, 팩토리. 자, 그다음에 공장 자동화. 자,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반드시. 자, 자동화가 나오면은 반드시 여기에 뭐냐? 통신 장비. 반드시 끼고요. 통신 장비가 끼면은 뭐가 나온다? 여기 관련해 가지고서 전력 관련주가 또 뜹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석유도 중요하지만 서서히 이제 석유에서 전력으로 지금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석유에서 전력으로 지금 넘어가는데 문제는 전력 만드는데 아직까지도 석유의 의존도 혹은 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석유 관련 종목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자,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부터 해서 5G,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바로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요소들인데 각각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네,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파운드리에도 팹을 완전 자동화, 심지어는 설계까지도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걸 2030년까지 한다. 그다음에 LG는 스마트 솔루션, 팩토리 솔루션을 B2B로 해서 아예 우리는 로봇 공장을 여러분들이 주문한 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모든 내용들로 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지금 태동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머니 이슈들 4가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풍력 중에서도 해상 풍력 쪽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될 이유들 짚어주셨고요.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ADC 섹터에 대한 분석부터 또 스마트 팩토리와 수소 트럭들까지 자세한 이슈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으로는 오늘의 머니 시간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테마들 통해서 어떤 테마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점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알려주신 이슈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테마들 어떤 테마들이 있을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봐야 되는 테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의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풍력발전, 두 번째 항암치료제, 세 번째 수소자동차, 네 번째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지금 집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얘라고 보고 있어요. 자, 제약바이오. 현재 AACR 특히나 이제 요거에 관련된 얘기, 종양화학회에 대한 얘기들이 앞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앞두고서 굉장히 빠르게 끌어오를 수 있는 그런 테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장에서는 암만 골라서 정밀 타격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호밍 이펙트라 그러죠. 유도 효과. 자, 정밀 타격. 자, 요걸 뭐라 그러냐? 호밍 이펙트, 유도 효과라 그럽니다. 유도 효과. 자, 이게 왜 되느냐? 일반적인 화학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냥 그 성분 자체가 모든 세포를 찾아가서 세포에 전부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화학인데, 자, 이 유도 효과를 가지고 있다. 특정한 어떤 시그널, 마커를 가지고 있는 세포만 골라 가지고서 타격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ADC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관련된 제약바이오 그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앞으로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봤을 때 테마로 봤을 때는 우선 종양치료제 이게 바로 항암제죠. 항암. 이게 지금 결국은 항암이고 자 그래서 이 항암 치료제들 중에서도 특히나
각종 우리가 보고 있는 5대 암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5대.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거 특히나 어려운 거 위, 간, 폐암도 있고요. 비소 관련된 그 폐포, 그 관련된 폐암 세포.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요즘 대장이 또 나옵니다. 대장암.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외로 여러 가지 여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래서 요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5대 그 종양 관련되어 있는 그 치료제들이 앞으로 여기에서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일단 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또 유전자 치료제. 자, 그래서 ADC라고도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 줄기세포는 해당 없어요. 줄기세포는 해당 없다. 자, 요거는 왜 그런지 요거는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오히려 암 같은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문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 줄기세포 치료제가 왜 여기서 바이오에 안 들어가느냐 요 분야의 바이오에서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죠.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NK 치료세포. 자, NK 세포라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암만 찾아가지고서는 거기 가가지고서는 자폭하는 자폭세포입니다. 세포 자체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물질들, 세포 파괴 물질들을 들고 있는 자연 치료, 내추럴 킬러 세포 그래서 NK 세포를 관련되어 있는 세포 치료. 그 다음에 요 NK 세포만 골라가지고 대량으로 배양한 다음에 자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서 요거를 가지고서 다시 역으로 주사를 해서 즉 내 몸에 있는 혈액을 뽑아내서 채취한 다음에 거기에서 NK 세포만 추출해내고 그래서 요거를 대규모로 배양을 한 다음에 다시 내가 내 몸에 주입을 해서 그래가지고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선 지금 암을 잡는 요런 것들. 자, 이런 치료제들이 앞으로 이제 뜰 수 있는데 이런 관련 테마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지켜보시면은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임상에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금 여기에서 성과, 최소 2상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머니 모델로 봤을 때 첫 번째 AACR 종양학회 이달에 드디어 4월에 AACR 종양학회가 이제 나오죠. 미국 전미 종양학회에서 이제 여기에서 학술 발표가 하죠. 학술 발표. 자, 여기에서 과연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어떤 회사의 어떠한 파이프라인이 거기서 임상에 효과가 나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 임상 결과에 대해 가지고서 특히나 요 임상 결과가 특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것이 FDA였다 이러면은 완전히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호재가 되는 것이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 FDA 같은 경우는 이 임상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보통 페일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페일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제약바이오가 이게 로또다라고 그럽니다. 다 내 인생의 로또예요. 자, 절대 안 맞습니다. 죽어도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로또예요. 자, 아무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대부분의 그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거기서 만약에 급락이 나오면은 대부분 이 물량들을 집어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이게 실패했나를 실패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원인 파악을 해야 돼.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즉 irrevocable이다 하면은 IRR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되지만은 만약에 뭐 보완해가지고서는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코렉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갔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던져놓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왜 던졌을까 그러고서 땅을 치고 후회한 일이 여기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특히나 그 아주 심각한 이런 그 종양도 종양이지만은 비만이라든가 아니면은 당뇨 그 다음에 각종 그 불치병 특히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 그런 종목에 대해 가지고서 만약에 나왔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놀라셔도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떨어졌다 그래 가지고서는 여기에도 실망하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와 그 회사의 파이프라인에 대해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기대, 정확히 얘기하면은 합리적 근거를 가진 기대, 합리적 근거를 가진 기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지나치게 뭔가를 가지고선 돈을 끌어다 쓰거나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머니 포인트. 자, 여기서 머니 포인트를 이제 잡게 되면은, 자, 여기서 국내와 혹은 해외 제약사, 자, 중소기업일 수도 있고 큰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만약에 상당히 매력적인 파이프라인이 있다. 매력적 파이프라인이 있다. 라인이 있다. 이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자, 그러면은 대형 회사, 국내든 해외든 대형 회사들이 오죠. 자, 외국 같으면 어떻게 되냐? 파이자, 그 다음에 PF이죠. 그냥 파이자, 그 다음에 사노피, 그 다음에 자, 브리스톨 마이어스 퀴브, BMI, 브리스톨 마이어스 퀴브라든가 아니면은 머크,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회사들이 쭉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길리아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아, 당신 파이프라인이 마음에 드는데 이거 라이선스 합시다. 돈 얼마, 당신 이거 팔면은 우리가 라이선스 해가지고 하면은 여기 로열티 줄게. 로열티. 그 다음에 아예 당신네 회사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냥 아예 통으로 우리가 먹을게. 얼마면 되겠니? 하는 거. 인수합병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이번에 알테오젠 한번 터졌죠. 머크하고 해서. 자, 독점 계약. 아, 이거 양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 자, 독점 계약 한번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네 번째, 생산 계약. 자, 이거 아주 마음에 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뭐 저거 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우리가 생산해,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야, 이거 너네 그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생산 시설 빌려줄 테니까 생산 계약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이 머니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그럼 현재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 특별히 중요한 종목, 자, HLB하고 두 개, ABL 바이오, 요 두 개가 가장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항암 관련된 걸로는 가장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된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현재 간암 치료 관련된 임상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자, 12월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거래량들이 지금 붙어가지고 파동을 주고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좀 빠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현재, 자, 이것이 HLB의 차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전에는 봤을 때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12월이 들어가면서, 즉 작년 연말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과가, 가시적 성과가 보인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들의 특징은 뭐냐?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파동을 그리면서 전형적인 정석적 움직임, 자, 어소독스가 나온다. 자,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정석적인 이평선 배열부터 해가지고서 파동을 그리며 움직인다라는 거. 혹은 심할 때는 거의 뭐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한다라는 것이 이 제약바이오의 특징이죠. 이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근하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선 취급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로또를 사는 겁니다. 네, 죽어도 안 맞는 로또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에 ABL 바이오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자, 항암제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중항체, 즉 안티젠, 안티바이오구나. 일단은 항체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보통은 한 개만 들어가 있게 마련인데 이중항체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의 특정 암에 대해서 다중으로 공격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면역형 항암제, 이게 바로 ADC가 되는 거죠. ADC로서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개발 소식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자, 여기서 봤을 때는요.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서 가다가, 자,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잠깐 튀어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또 떨어지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요 라인을 따라가지고 가는 걸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서는 파동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파동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해 가지고서는 거래량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경우는 뭐냐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이런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 즉 셀트리온이라든가 바이오시밀라인, 셀트리온 아니면 아까 나왔던 HLB 그룹이죠. 그룹 뭐 그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제약이라든가 뭐 그 테라피틱스 뭐 이런데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빠져나간 그런 자금들 때문에 갔을 수가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앞으로 이 ABL 바이오하고 이 두 HLB 이 두 개가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중요한 학회가 있죠. 5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암학회 AACR 관련해서 ADC 섹터 쪽으로의 전략들도 세워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될 두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은 ADC 섹터 안에서 HLB가 대장주 역할을 또 ABL 바이오가 부대장주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두 가지 차트들까지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전문가님께서는 과연 이 두 종목 중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 그 회사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우선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에 두 종목 지금 현재 봤을 때 하나는 간암치료제 리버세라닙을 비롯해가지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세라닙, 그죠? 아주 지겹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리버세라닙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가고 있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중면역 항체에 항암제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발표를 해가지고서는 최근에 가지고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자 얘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얘도 어차피 AACR에 나옵니다. AACR 나오고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 ABL도 역시 AACR에 나와요. 그럼 얘네들 둘이가 과연 이제 임상 발표를 했을 때 거기에서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로까지 사람들 혹은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제약바이오사 대규모 제약바이오의 콜링을 받느냐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ABL 바이오 쪽을 조금 더 저는 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와 ABL 바이오 모두 AACR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가 좀 더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ABL 바이오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김석유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도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히든 종목 만나보기 전에 그간의 히든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탑10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10 종목들입니다. 먼저 6위부터 10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3월 20일 공략했던 A프로젠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28% 수익률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날 역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으로 3일제약 공략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30%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3월 8일 공략했던 신흥 SEC 배터리 관련된 종목입니다. 3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VC 관련해서는 DSC 인베스트먼트 짚어봤습니다. 30% 넘는 수익률로 7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된 미국 주식도 공략을 했습니다. KLAC가 32% 수익률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부터 1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 공략했던 YIK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40% 넘는 수익률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 RS 오토메이션 저희가 공략을 했었고요. 3월에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4월 첫날인 오늘도 5%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GST 저희가 반도체 관련된 대장주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오늘도 7%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의 수익률은 79% 달성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으로 2월 14일 덕산테크코피아 짚어봤습니다. 상한가를 포착했던 종목이고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역시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96%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 저희가 전해질 관련된 대장주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88,000원 매수가 이후로 38만 원까지 기록하면서 누적 수익률 307%, 오늘도 8%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위부터 10위까지 수익률 탑 10 히든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했던 히든 종목 역시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공략 이후로 해서 오늘 바로 이렇게 2거래일 만에 20%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급등 VI가 걸리기도 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하락 없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일에너테크. 자, 20% 이상 올라가가지고서 급등이 나오고 거기서 VI까지 걸렸다가 지금 좀 떨어져서 8.97%까지 떨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고체 관련주로서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목요일에 해가지고서 3일 전에 요때 해가지고서는 요때 이제 포인트를 잡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약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니 오늘 들어가더니만 20% 이상 올라가서 거기서 VI가 걸렸습니다. 참 이게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여기에서 특히 이렇게 올라간 것의 가장 큰 원인을 보게 되면은 역시 현대차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전고체 샘플이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납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공략 이후로 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유일에너테크까지 리뷰로 만나봤고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별이 진짜 많죠? 몇 개예요? 자, 8개나 되네요. 엄청나게 많은데. 자, 여기 보면은 방산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방산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 히든 종목의 이 모멘텀. 여기에서 보는 주요 회사는 뭐냐?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산 전문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방산 관련된 종목이나 부품,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 특히 트럭 부품을 여기서 많이 만들어요. 여기는 트럭 부품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출까지 합니다. 그래서 주요가 벤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볼보도 있고요. 또 다른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여러 유수의 트럭에다가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공작 기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산 전문주로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자 방산으로서 여기에 있는 장갑차와 전차, 장갑과 그 다음에 기갑, 전차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군용 트럭들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들이 또 이제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 히든 종목은 앞으로 이제 봤을 때 글로벌 기계와 장비 수요의 증가가 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뭐냐? 자, 동유럽, 그 다음에 제3세계, 특히 중동 쪽이죠. 중동 쪽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봤을 때 기계와 장비에 대한 그 수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장갑차나 기갑, 그 다음에 또 다른 차량들, 차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계와 장비 수요가 특별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 자, 카이 한국 항공우주죠. 여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생뚱맞게도 자 LAH 자 경공격 헬기 관련된 것들을 또 지금 계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앞으로도 충분히 이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로 봤을 때도 이게 그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죠. 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제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종목들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개인적으로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최근 들어가지고서 그동안에 방산 수요가 없어가지고 장기간 하락을 완만하게 하다가 여기서부터 해서 파동을 다시금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아주 보기 좋은 그런 차트를 그려주고 있는 종목이다. 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서 특히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서 조금씩 이렇게 또 다른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K방산의 성장세가 세계 4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최근의 이슈들이 더해지고 있는데 오늘의 히든 종목이 과연 대장주가 될 수 있을지 자세한 전략들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2분기 첫 거래일인 오늘 장 마감까지 2시간가량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외 시황 분석과 함께 국내장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황부터 실시간으로 짚어볼게요. 네, 먼저 우리 해외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상하이 종합부터 보시게 되면 현재 이 자리 되게 중요한 자리죠. 여기에서 이 자리를 생각보다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좁은데 좀 크게 할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 이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가지고서 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 국영은행은 활황을 보였다 이래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시금 튀어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오늘은 이렇게 상승을 했다. 2% 이상 지금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심천, 션전 같은 경우도 션전 종합지수 역시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요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강하게 2% 이상 상승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 H지수 볼게요. H지수는 여기서 봤을 때 자, H지수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좀 그래도 자, 여기 당겼습니다. 당겨보면은 H지수는 역시 여기에서 약간 좀 횡보하는 세가 보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조금 아직은 조금 불안한 자세.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연 이 부동산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가 홍콩 증시를 당겨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건 타이완 자첸 여기도 보면은 자첸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었죠. 이런 그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었지만 요 추세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요 자리에서 봤을 때 자, 여기 이 자리에서 봤을 때는요. 요 추세를 따라가고 있지만 서서히 이게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격도가 줄어들고 있다. 즉 이게 앞으로 봤을 때 AI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그 수주 물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좀 어려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자리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우존스 여기 보면은 다우는 지금 현재 위에서 이렇게 딱 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그 근원 PC, 미국 PC 같은 경우 지금 2.5%였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있다. 자, 그러면 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스닥도 올라가요. 나스닥도 여기서 다시금 옆으로 행보하던 자리에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자리를 넘어가는 것이 과연 될 것이냐. 오늘 제일 중요한 거 16,400포인트를 과연 넘어갈 수 있겠느냐가 가장 큰 핵심 여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S&P 500도 역시 여기에 5,254포인트 이 자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골드만이 얘기한 대로 6,000포인트를 향해 갈 수 있는 자리, 즉 5,250을 넘겨가지고 오늘은 5,300포인트까지 이렇게 해서 강하게 쭉 밀어 올릴 수 있겠느냐.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증시와 함께 미국 시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해외 시황과 함께 국내 시장 장 초반의 시작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요.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 통해서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의 장 머니 시간에서는요. 미국 휴장에도 키 맞추기 장세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테마 머니 시간에는 풍력 발전과 항암 치료제, 수소차와 스마트 팩토리 짚어봤고요. 항암 치료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머니 종목은요. 방산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